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제가 권리금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 하나 업로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권리금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권리금 종류 말고도 추가적인 권리금 내용까지 갖고 와서 총 5가지의 권리금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개념은 일단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보증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해당 점포에 대한 이익의 다양한 대가로 나타나는 형태가 권리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상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는 주어지지만 이 내용이 법적으로 어떠한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권리금을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보호해준다 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새로 들어오실 때 큰 권리금을 지불했더라도 영업장이 잘 운영이 안 되거나 혹은 어떤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장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권리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혹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코로나 사태처럼 급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죠. 이 반대의 경우 권리금이 조금만 들었거나 혹은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왔는데 시설이 잘 돼 있거나 아주 영업이 잘 돼서 다시 양도를 할 때 권리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권리금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권리금의 종류인데요. 바닥 권리금입니다. 자, 말 그대로 그 위치, 부동적인 위치죠. 그 부동산의 위치가 정말 좋기 때문에 발생되는 권리금인데요. 이 바닥 권리금의 특징은 공실이어도 혹은 전에 어떤 업장이어도 상관이 없이 권리금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자리가 좋아서 생기는 권리금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역시도 당연히 경기 흐름을 받겠죠. 호황일 때는 바닥 권리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될 수가 있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설명드리는 경우처럼 권리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죠. 보통 업종을 유사하게 하거나 혹은 승계할 경우에 혹은 다른 업종을 하더라도 필요한 물품들을 양도양수할 때 이전 임차인에게서 이 물품을 구비할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니까 구비된 시설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하는 건데요.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시설권리 계약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첫 번째로는 비품, 시설 양도양수할 비품 목록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해줘야 되고요. 작은, 예를 들면 의자 이런 것까지도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자제품들이, 전자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도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는 값어치가 잘 책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시세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시세를 보실 때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활성화되어 있는 중고시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해서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나 시세를 파악해 보는 정도로 저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임대인이 이 시설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정 여부를 떠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임차인이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을 다음 임차인이 지불을 하는 건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면 그 시설을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다음 업종이 어떤 게 들어올 건데 괜찮을까요? 라고 동의를 받고 중개를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당연히 중개하는 부동산도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시설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면 굉장히 큰 낭패가 되겠죠. 말 그대로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전자기기가 아까처럼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춰서 설정이 됐다면 AS가 가능한 기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AS가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다 이런 로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중개했을 때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도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계약하고 나서 한참 뒤에 생겼던 일입니다. 양도양수하는 품목 중에 렌탈 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렌탈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냥 양도양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 임차인이 렌탈이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계속 내고 있었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주고, 계속 쓸 거면 양도양수를 이 부분도 받아야 되고 렌탈에 대한 계약 이관을 해달라라는 연락이 와서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아서 협의가 돼서 마무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다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렌탈이 뭐뭐 있는지 렌탈에 대한 것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영업권리금인데요. 자, 영업권리금은 한마디로 노하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음식점 같은 곳에서 레시피나 소스 혹은 특이한 제작 기법 등이 있죠. 그러면 그 기법들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영업권리금을 받습니다. 보통 영업권리금은 실무에서는 월 수입의 6개월에서 1년 정도치의 비용을 형성을 해서 보통 그 안에서 내고를 하는 걸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런 레시피나 기법 등을 공유받았을 때는 그 레시피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특허는 없지만 확실한 저작권 비용으로, 이런 노하우 비용으로 영업 권리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계약서를 쓸 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또 전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양도양수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확실히 확언을 받아야겠죠. 저희 같은 부동산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 권리금이 예를 들면 고객 장부라든지 물건 장부 등을 녹여서 영업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들은 어떤 자리에 대해서는 회원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회원 가입비가 좀 비싸게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왕따처럼 독고다이처럼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은요. 기존에 허가 받았던 사항들 있죠. 이 부분을 양도양수 하실 때 동일한 업종이면 괜찮지만 사업자 등록증상에 다른 업종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가 돼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폐업신고가 돼야 되고 관할 보건소의 위생과에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꼭 폐업신고가 돼야 다음 임차인이 영업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참 뒤에 영업신고하실 때 기존 양도한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업 허가도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계약해드린 건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생길 뻔해서 다행히도 이전에 양도자분과 잘 연락이 돼가지고 처리를 했던 건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모르실 거고요. 저도 실제로 중개했을 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이론만 갖고 있는 개념인데요. 임차 보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은 임차인을 위해서 법적인 로직들이 강화가 되고 또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보호가 부여가 되죠. 이건 특이하게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 기간을 몇 년 동안 보장해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권리금을 좀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단촐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허가 권리금인데요. 이 부분은 좀 특수한 허가 사항들이 필요할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담배, 복권, 그리고 목욕탕, 세차장, 주유소, 여관, 모텔 이런 곳들이 있겠죠. 이런 곳들은 좀 특수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곳들은 한 지역별로 개소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몇 미터 제한도 당연히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지역에 혹은 위치에 근처에 다른 동일한 업종이 입점되어 있다면 개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업종의 물건이 나온다면 그 물건을 잡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수하게 허가를 받고 이미 기득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특수하게 권리금을 얹혀서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붙는 용어가 허가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죠. 그리고 실무상에서 관례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권리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로 다른 권리금이 있다, 제가 모르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권리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5가지 권리금 종류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꼼꼼하게 기재하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기재하셔야 되고 권리금 계약서를 꼭 별도로 작성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히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이 부분에 대한 약정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이 권리금에 대한 약정 항목이 새롭게 쓸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럼 거기에 꼭 자세하게 기재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